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신통방통의 아들 네, 주중 주말 모두. 그래서 아이고. 네, 통통통 통찰로 무장을 한 예.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아이고. 배추도사. 아 우리 집값 얘기를 하다가 예. 이제 집값에 대해서도 또 이제 그 이재명 쪽 생각이 아니라 네네. 그 정권 정부 쪽 생각이 아니라 국민과 시장 쪽 생각에 대해서 이제 뭔가 깊은 연구가 있으셨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관리 네.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지방은 오히려 오르지도 않고 있어요. 네. 오히려 다 지어놓은 아파트가 텅텅텅 빈 집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다들 수도권 욕망이 있으니까 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 관리할까 할 수 있다면 좋죠. 네.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은 어떻게 돌았냐. 오늘 지금 아침에 게재가 돼서 지금 절찬리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 예. 제가 실었던 이 바로 대통령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시장은 반대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나오는 그 근거가 있으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아마 거예요? 우리 지금 쨍하고 했던 날에도 화면으로 빅데이터 자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죠. 아 그죠? 네. 지금 조선 멤버십에 올라 있는 여러분들 조선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수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중도세 말씀을 중과라는 네. 키워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우리 시장과 일반 소비자들 집 주인들의 반응은 어떨까가 궁금한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안심이 된다. 맞습니다. 나는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말이 많은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연관어 분석을 해봐도 양도세 네. 중과에 대해서 네. 경고, 상속, 그 다음에 부담, 그 다음에 각가지 어떤 오히려 경고성 이 저기 나와 있군요. 연관어들이 자 하나씩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좀 부담. 이제 감성 연관인데 양도세 중과가 지금 핵심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예. 부담, 세금 폭탄, 허. 우려, 고가. 근데 중요한 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저기에 보니까 제가 단어 네. 숫자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그리고 이제 15개쯤 돼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2개, 3개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부정. 그러니까 지금 분홍색으로 돼 있는 게 부정적 반응. 그 다음에 이제 푸른색으로 돼 있는 것이 약간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응. 이렇게 보아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 단어 자체가 이제 긍정적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뭐냐면 네. 양도세 중과를 내서 잡힐 수 있다면 좋죠. 근데 양도세 중과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제 세금을 때리겠다. 부당 이익을 거둬서는 안 된다도 있지만 집 팔아서 돈 남으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국가가 가져가 버리겠다. 근데 그 세금을 받으려고 해도 집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사람들이 예. 집을 팔까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살까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다주택자라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원의 통계도 그렇고 실제로 부동산 R 119의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예. 다주택자랑 이주택자의 경우에는 약간 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갈아타기 위해서 일시적인 이주택 현상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또 우린 불가피하게 이주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 명의로 집을 사서 이제 뭐 가족들이 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중요한 것은 3주택자들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아. 그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3주택 이상 3주택이라는 게 진정한 그 다주택자라고 할 수 있네요. 다주택자들이죠. 그래서 예. 지금 3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네. 이번 양도세 중과대로 다 때리면은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무려 82.5%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원에 샀던 집을 30억 원에 팔면 10억이 생기잖아요. 네. 그건 8억 2,500만 원은 세금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 거기 부동산 저 중개료 내야 되지. 뭐 남는 게 내고 없죠. 이사비 내지 뭐 내면 지금 야. 김광일 랭크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10억 이익인데 9억 가까이를 다 돈 내야 된다면 매물을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죠. 안 내놓는다니까.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리려고. 안 내놔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다주택자 비율이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두 분? 다주택자 비율이 다주택자들이 10, 전체 우리 이 소유주 중에서 다주택자의 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몇 %쯤 될까요? 7%입니다. 7%. 그래요? 3주택 이상이 7%예요. 3주택 이상이 3주택 이상이 7%인데 네. 이 3주택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양도세 중과라는 이 제도는 22년 전에 생겼습니다. 아 예. 그런데 22년 동안 실적용이 된 건 몇 년인 줄 아세요? 실적용단 횟수만 뽑으면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가 중과가 실제 적용됐던 건 6년밖에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6년 동안이라도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6년 동안에 이 7% 비율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안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군요. 왜 안 바뀌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주택자인데 예. 서초에만 세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서초 한 채, 그다음에 강북에 한 채, 예. 그다음에 경기도나 지방에 한 채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매물로 내놓으면 어떤 매물을 먼저 내놓을까요? 지방에 있는 거 먼저 내놓겠죠. 지방에 내놓으면 누구 물어보나 마나. 살까요? 살까요? 매수자가 나서지 않는다. 서울에 강남 매물이 나와야 사고 싶은데 예. 강남 매물이 안 나오는데 살까 이거냐는 거죠. 예. 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강남 매물이 정작 나왔다. 원 펜타스가 분양가가 얼마였습니까? 40억이죠. 네. 그게 36억. 30. 그게 예. 하여튼 40억이라고 치고 세금도 내야 되니까 100억이라고 100억의 이익이 지금 생기잖아요. 네. 아 100억이 지금은 100억까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60억 차익이 생기는 거죠. 제가 장원준 또 한 분의 앵커시니까 앵커께 여쭤보게요. 40억짜리 매물이 나오면 그걸 누가 살 수 있죠? 완전한 현금 부자 돈이 많은 사람밖에 강남 못 사는 사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강남 사는 사람이 사야 되는데 사겠어요? 안 사요. 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예. 관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양도세 중과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차근차근 그러니까 수학을 이기려고 든다고 해서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수학을 이해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수학을 이기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다독이면 수학이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중요한데 예. 지금 한번 토지거래 허가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다 한번 토지거래 보여주시면 허가제 좋은 게 그것도 아주 중요한 제가 왜 이 키워드 중에 말씀을 하나인데요. 드리냐면 거기도 이제 감성 연관화가 어떻게 돼 있는지 네, 토지거래가 그 보여줄 분포를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집이 매물이 나왔어요. 자 일단 저 표를 네, 이제 저희 토지거래-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니까 싸게 구입하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인 그러네요. 거죠. 자, 네. 그런데 30억짜리 40억짜리 나오면 그 돈을 댈 수가 있습니까? 고가다. 될 수가 고가에서 나는 넘볼 수 그러면 없는 이건 집. 장원준 앵커가 한 200억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윳돈으로 사는 거예요. 선호 원하다, 탈세, 우려 불만 매수하다, 세금 폭탄.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기도 부정어가 그렇죠. 숫자로만 봤을 때는 긍정어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부정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요. 자, 그래서 김광일 앵커께 여쭤봅니다. 예. 자, 양도세 중과로 운 좋게 또 매물이 나왔어. 네. 토지 거래가 구역이야. 살 수 있어요? 그 이제 지방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맡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실수요라는 거 증명해야 되고 내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어디서 끌어왔는지 그러니까요. 입증을 해야 그리고 되고 실거주를 해야 되고 갭 예. 투자 안 돼요. 예, 실거주 해야 근데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지금 바로 글로 들어가야 되는 건 내가 살던 집도 팔려야 돼요. 여기로 그렇네요. 들어가려면. 네,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내가 살던 집하고 아랑곳 없이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강남에 집 있는 부자들 말고 내가 없다. 살던 집이 강북이면은 예. 거기는 또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니니까 당장 팔리냐고요. 그럼 또 헐값으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 부자들 배불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정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이 좋은 방법이 제가 이제 멤버십에도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부분을 제가 마지막 부분을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제가 이렇게 합니다.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 시장은 이미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고 있으며 그 불신은 점점 구조화되고 있다.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위에 데이터 아까 지금 무슨 뭐 문재인 정부 때 데이터를 만지작거리고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빅데이터는 감정이 없다. 아. 그냥 빅데이터는 네. 정말 무신경하게 그냥 툭 뱉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누구한테 유리하게 불리하게 할 수도 없는 건데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빅데이터 이야기는 분명해요. 이거는 수많은 것이 작동이 왜냐하면 단일 시장이 아니란 자, 말씀드렸잖아요. 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예. 인터넷 혹은 카카오톡 혹은 뭐 텔레그램 예. 혹은 뭐 개인 인스타그램 뭐 텔레그램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네. 뭐 보안이 유지되니까. 네. 뭐 인스타그램 뭐 등등 아무튼 예. 네이버 또는 뭐 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는 그 단어 팍팍 긁어온 거죠. 다 긁어온 거죠. 그거를. 긁어서 그것을 이제 엔진을 통해서 이른바 자연어 분석을 해서 이걸 이제 이른바 어떤 식으로
연관돼 있느냐 그 긍정어 부정어를 감성을 이제 그 정도 이제 파악하는 나오면은 거죠. 여론조사 못지않게 지금 시장과 집주인과 집 사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더 정확히 중요하죠. 분석할 수가 있다. 더 중요한데 네. 지금 이제 김강일 랭커께서 말씀은 야 배추도사 그러면 여론조사는 혹시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따끈따끈한 한국갤럽 조사 소개해줍니다. 아, 네. 금요일 날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금요일 날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제도들이 나왔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나왔죠. 네. 양도세 중과도 나왔죠. 정말 따따블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향후 1년간 집값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를 것 48%, 내릴 것 19%. 이거 어떻게 불변이 20%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 불변이거나 지금 그대로 지금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지금 상태이거나 오를 것이 68%입니다. 그게 한국 갤럽 조사예요. 이야. 그럼 이 조사도 틀렸나요? 그럼 왜냐하면 이 조사에서 서울은 변화가 없거나 오를 것이다가 80입니다. 와. 오를 것이라는 것은 60이고요. 네. 인천 경기는 변화가 없거나 오를 것이다가 69%입니다. 그리고 오를 것이다가 50%예요. 특이한 것은 호남은 안 오른다네요. 와. 이걸 원했을까요? 광주의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가요. 무안에 안 올라가요. 거기 뭐 광주 전남 지금 통합 거의 뭐 완전히 엔진을 가동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안 오른다. 여기는 지금 호남은 지지 기반인데 여기는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가요. 예. 그리고 대구 경북도 안 올라가요. 생각보다 수도권보다 지금 제일 많이 오른다고 하는 데는 수도권입니다. 서울이 넘버원이에요. 네. 서울은 오를 것만 60%. 서울도 좀 강북과 강남이 다르겠죠. 다르겠죠. 이걸 뭐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지역만 조사했더라면 더 심하겠죠. 네. 그다음에 뭐냐면 더 심각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김강일 랭크에게 여쭤봐요. 자, 그러니까 기분 좋으시라고. 지금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지금 강북에는 30억짜리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 지방에 또 10억짜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서울 강남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른 데는 내가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전세 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보유세를 올린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또. 네. 보유세 올리면 전세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전세값 올려야죠. 전세값을 올릴 수 있는데 전세값은 묶여 있거든요. 네. 뭘 올릴 수 있냐? 월세로 전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월세로. 월세로 전환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전세 매물이 어떻게 된다? 잠겨버리는 거죠. 그렇네요. 이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집하신 사람들이 굳이 전세 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왜냐하면 어차피 갭 투자도 안 되니까. 그러면 야 받고 보유세 올려야 되니까 야 월세로 다 받고 서울에 이 마용성의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강남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월세 돌리는 거예요. 전세가 없어요. 이미 대한민국 전세 시장은 뭐 다 무너지기 시작했죠. 자, 예, 그래서 대한민국, 예. 우리 또 장원진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세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전세가 그러면 어떻게 전월세 주택 인생 뭐 있어 전세 아니면 월세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노래 가사 그런 노래 가사가 있는 트로트도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미스트롯이 뭔가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주먹을 계속 내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주먹을 내보이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움찔합니까? 움찔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주먹은 예. 이른바 우리가 알잖아요. 이 그냥 애개개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요? 이기려고 달려들면 네. 시장은 더 분노하죠. 그래? 아니라 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많은 전월세 대책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오를 것 58%, 변화 없을 것 20%니까 이거는 무려 78%입니다. 변화가 없거나 오를 것 이미 많이 올랐는데 내릴 것 10%. 서울을 한번 볼까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은 더 놀라지 마세요. 서울은 내릴 것이 7%밖에 안 돼요. 전월세 내릴 것이요. 내릴 것이 내릴 7%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전월세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20대잖아요. 20대는 오를 것 74%, 그대로일 것 12%, 내릴 것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20대에서 3%. 이야, 충격적이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20대 시장 가격 부동산입니다. 집값 내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3%밖에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국은 아예 그러면 사람들을 정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 이주시키든지 서울에서 없나? 스탈린이 나와야 되겠네. 스탈린이 예? 스탈린이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를 하잖아요. 그게 스탈린 그러면 전매 특허잖아요. 지방으로 강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지방에 내려가면 집 주겠다. 강제 이주시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스탈린 전체주의가 돼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 외에는 지금 용산, 태릉, 광명에 지금 6만 호를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그 내용으로 했는데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빨리 지어도 입주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 줄 아세요? 아주 한 빠르면 5년 뒤? 아주 빠르면 33년. 33년이면 몇 년 뒤예요? 8년 뒤. 7년 아주 뒤. 빠르면 3년 뒤. 33년 어. 또 이 만호 정도 건설해야 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나 과천 경마장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35년쯤 될 거예요. 35년이면은 11년 뒤. 그러니까요. 아니 9년 뒤. 9년 뒤. 그때는 그런 거는 다 그 불확실한 약속음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예. 지금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쥐어짜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용산과 과천 사례는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규제와 공급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공급을 믿기보다는 또 다른 규제를 우려하게 된다. 이런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한 1, 2구 부동산 공급 대책이 체감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1, 2구를 내면 안 되는 것이 1, 2구도 1, 2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된 게 아닌 것이 벌써 서울시하고도 삐그덕거리죠. 과천하고도 삐그덕거리죠. 지금 그나마 6만 호 중에서 2, 3만 호를 과천이나 서울시 용산 업무지구가 지금 태릉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오세훈 시장은 당장 그러면 종묘나 태릉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야기. 거기도 문화유산이. 그래서 우리가 태릉이라 그러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태릉에는 중종 임금에 부인되는 문정왕후의 묘가 있는 곳이 태릉입니다. 그리고 종묘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있는 유교의 사당이 종묘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오세훈과 그리고 국무총리 김민석이 종묘 재개발을 놓고 한번 붙었는데 이제 그 전선이 이번에는 오세훈과 정원호로 올마 와가지고 지금 이제 태릉이냐? 태릉 옆에 강릉도 있습니다. 강릉이 저 강원도 강릉이 아니고요. 묘소 이름이 강릉입니다. 명종 임금하고 그 부인이 함께 묻혀 있는 곳이 강릉입니다. 그래서 태강릉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그곳 개발을 놓고 이제 성동구청장하고 서울시장이 또 한번 붙어 있는 그런 모양새다. 김광일의 역사 문화 탐방 빠져드네요. 예. 아이콘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잠깐 제가 예. 좀 전에 주진우 의원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이 쓰이고 부동산 관련이라 한 몇 줄만 읽어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전월세 폭등하고 서민 자영업자만 죽는다. 현금 부자와 부동산 재벌만 땡 잡았다. 다주택자가 집 내놔도 대출 안 나와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다. 우리 다룬 얘기죠. 네. 주택 매매하려 해도 세입자가 계약직 갱신 청구권 행사하면 토지거래 허가 나오지 않는다. 아까 제가 짚어드린 얘기죠. 그리고 원화 가치 폭락으로 외국인 부동산 쇼핑은 기승을 부린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지방선거 앞두고 연일 부동산을 때리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다. 전월세 폭등 책임을 정부가 아닌 다주택자 탓으로 돌리는 속셈이다. 그런 정략적인 속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속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저 주진우 의원의 분석인데. 그러니까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 소유다가 아니라 그건 너 때문이야 이거 하려고 그런다. 다주택자한테 탓을 돌리려고 한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갤럽에서는 세기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잘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나왔을까요? 잘하고 있다가 26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가 40이에요. 그거는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의견 유보가 34니까 저는 의견 유보가 찬성이었으면 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찬성이라고 말은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랑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고 있다는데 서울은 잘못하고 있다고만 해도 무려 51%입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21%. 저는 이번에 배 소장님 분석 중에 가슴에 탁 와닿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뭐냐 공급 대책을 해놓는 거 있잖아요. 예, 예. 뭐 6만 호다, 뭐 몇만 호다 이런 거는 아까 말씀 7년 뒤, 9년 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 네. 어음인 거고 그다음에 양도세 때리겠다는 건 내 현찰을 지금 뺏어가는 것. 이건 현찰인 것이다. 5월 10일부터 뺏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찰을. 그러니까 어음 대 현찰이다. 이렇게 비유하신 거 보고 내가 아 명언이다 명언. 아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어짜서 6만 호를 건설할 지역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은요. 다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지어짜서 6만 호 지을 때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지역은 어디예요? 영끌에서 지금 이제 아무리 쥐어짜도 나올 물방울이 없는 상황인데 없어요. 영끌한 6만 호도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태릉도 어렵겠는데 과천 난리 났는데 용산 반대가 심한데 이러면 공급 대책이 차라리 조금 더 신중하게 내놓으면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폐가 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척 할 수 있는 것은 수도 없는 제가 30년간의 이 리서치에서 경력 동안 부동산 조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시구나. 부동산 조사를 전문가나 하다 보니까 아는 건데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아파트를 어디에다 공급하면 되죠.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가 용적률을 변경을 해서 더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동에 얼마나 아파트가 많습니까? 목동도 이제 아파트가 목동 누구 계시네요. 근데 한 40년 정도 되니까 재건축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보통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은 많게나 물량이 따블 나옵니다. 그러면 목동이 100만 호면 200만 호가 나올 수 있어요. 영등포가 100만 호면 200만 호 따블이 나올 수 있죠. 용적률 왜냐하면 12층, 15층 아파트를 고층으로 50층을 지으면 되거든요. 60층을 지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기술이 다 그 부분을 커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더 지을 땅은 없어요. 왜 그런데 그렇게 용적률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부동산 투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면 투기가 돼요? 그러면 목동에 양천지구에 100만 호, 영등포에 100만 호, 네, 그 다음에 송파에 100만 호, 네, 300만 호에 게임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초과 이익은 뭐냐? 초과 이익은 10년 거치, 20년 거치로 장기 상환하면 되잖아요. 초과 이익을 왜 환수를 합니까? 그냥 아니, 그러니까요. 놔둬야지. 그래야 빨리빨리 다시 짓죠. 그러니까요. 초과 이익 환수제 때문에 안 짓는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다. 주민투표하면은 안 그러니까 짓는 거예요. 하도 안 바꾸니까 저도 이제 김강일 랭커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아니 그리고 네. 층고 제한을 풀면 안 됩니까? 용적률이라는 이름으로 층고가 다 제한돼 있잖아요. 사실상 그걸 풀어버리면 되잖아요. 못 그렇다고 올리는- 그래서 아니 누가 어떤 미친 사람이 150층짜리 짓겠어요. 안 짓죠. 다 그것도 그러니까 시장 기능이 어느 정도 좀 맡겨놔야 되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왜 시장 기능을 끝까지 쫓아가서 딱 목덜미를 잡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하냐 말이에요. 거기 집주인들 배만 불리는 부자 정책, 부자만 위한 정책을 왜 좌파 정부가 피느냐 이런 비판을 받는 게 싫은 거고 부담스러운 거죠. 어떻게든 재건축, 재개발 쪽은 어떻게든 옥죄놓고 이런 박원순 시장 때는 말할 것도 없었고 지금 이 정부에서도 그냥 안 되는 거 그냥 수건 쥐어짜기 해서 내놓는 공급이다 보니까 이걸로는 공급 택도 없겠네. 라는 메시지만 신호만 더 주게 됐다. 저는 그래서 재건축, 그렇죠. 재개발 공급을 풀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장님, 이 정권은 학습 효과가 없는 겁니까? 문재인 때 실패했던 걸 왜 고스란히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억력이 그렇게 나쁩니까? 아니 근데 수도 없는 우리의 컨설팅 방송에서의 조언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먹히는 거죠. 왜 안 먹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집 갖고 있으니까 그게 난 답을 알고 있어. 그렇죠. 강남에 자기들 집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분당에 집 있고. 그렇죠. 어떤 분은 저기 금융 땡땡 뭔데 저기 봉천동 도로에 투자했잖아요. 저는 봉천- 답이 딱 보이는데 봉천동 도로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 분석도 문재인 때 똑같이 했었어요. 네. 왜 안 되느냐? 그 대책 내놓는 사람들 대부분이 똑같아요. 다 강남 상구에 집이 그럼요. 한 채 두 채씩 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소리 하나만 하다 그때도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시장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에 오겠다는데 다 서울에 오겠다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주말에 지방에 가면 지하철 그렇게 붐비지 않아요. 깜짝 지방에서 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는 게 서울 지하철은 주말에도 꽉꽉 차요. 9호선 특히 더 그렇고 그게 왜 그러냐? 다 서울로 올라는 거예요. 학교도 다 서울에 있고 서울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서울에 좋은 게 다 몰려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전라북도 무주 뭐 순창 뭐 이런 데가
그 100살 넘으신 분들이 많고 네. 거기가 장수마을이고 그랬다는데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 특집 기사를 보니까 웬걸 그렇지 않고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 있는 그럼요. 곳이 다 건강하고 100세 넘으신 분들이 많다. 시골로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 문제가 숲의 좋은 공기 그다음에 유전자가 아니라 인프라더라. 인프라입니다. 맞습니다. 예. 인프라입니다. 그러니 그 인프라가 제일 잘 돼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서울이죠. 과천이다 서울이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왜 자꾸 헛소리만 하고 있냐고요. 아이 다 다른 얘기다. 다른.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부동산 얘기 아주 길게 했습니다. 네네네네. 네네네.